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천재 강교과서 3과 교과서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법 먼저 확인할게요. 이번 3과에서 핵심적으로 다룰 문법은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 그리고 원오브 구문입니다. 원오브 구문 요거는 엄청 쉬운 문법이니까 어렵다고 생각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요 문법 먼저 보고 들어갈까요? 자, 오른쪽에 적어놨습니다. one of 구문. 자, 형태는 이렇게 생겼어요. one of. 그리고 최상급이 오는 것은 선택적입니다. 무조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수명사. 자, 아래쪽에 시험 포인트를 적어놨습니다. one of 구문은 어떤 식으로 문제로 나오는지 적어뒀으니까 일단 따라가 볼게요. 자, 해석.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최상급이 있다면 가장 뭐뭐한 것들을 붙여주고 없다면 그냥 뭐뭐한 것들 중 뭐뭐 중에 하나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장에서 명사의 역할을 한다. 이것도 큰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구문의 핵심은 one이기 때문에 주어로 사용될 경우 단수로 취급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주의점. 테테슨만의 시험 포인트. 자, 앞서 말한 수일치에 대한 개념, 단수로 취급한다는 거죠. 그리고 원오브 구문은 복수명사로 끝이 난다라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상급은 필수가 아니다라는 표현도 있죠. 자, 간단 정리. 요거를 여러분들 뭐 캡처를 하시든 노트에 적으시든 따라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핵심은 one입니다. 그래서 주어로 쓰일 경우 단수로 취급합니다. 단수로 취급. 자, 반드시 구문의 마지막의 명사는 복수로 위치한다라는 거. 그리고 최상급은 필수가 아니라는 거. 요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원오브 구문에서 여러분들이 실수할 건 없을 겁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One of my close. 자, 뭐뭐 중에 하나죠. 내 친한 친구들 중에 하나. 하나가 핵심이기 때문에 동사를 먼저 체크를 하면 is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오브 구문의 끝은 항상 복수로 끝난다 했죠. 그래서 각각 friends 그리고 i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One of the most exciting. 자, 여기서 one of 구문의 끝이니까 activities가 되겠죠. 활동들 가운데 하나, 가장 신나는 활동들 중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냥 활동이 아니고 we could do there. 우리가 그곳에서 할 수 있었던 가장 신나는 활동들 중에 하나는 자, 결국은 또 단수, one이 핵심이기 때문에 단수인 wa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최상급은 여기 안 들어갔어요. 첫 번째 예문에는 최상급 안 들어갔고요. 두 번째는 the most exciting이라는 최상급 들어갔습니다. 자, 별거 없죠. 자, 보겠습니다. 자, 3과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네덜란드로의 여행입니다. A trip to the Netherlands. Before my trip to the Netherlands, all I know of the country was that it is famous for windmills and tulips. 자, before 뭐뭐 하기 전에가 되겠죠. 뭐뭐 전에 my trip 내 여행 전에 어디로의 여행? to the Netherlands 네덜란드로의 내 여행 전에 여기서는 전치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절 나왔습니다. All I knew 내가 알던 모든 것 of에 대해서 the country 나라에 대해서 내가 알던 모든 것이 되겠죠. 자, 여기 all I knew of the country라고 뭐 대충은 해석이 되는 요 부분이 있는데 문법적으로 보자면 이 all과 I 사이에는 that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뭐 위치로 써도 되는데 선행사가 all일 때는 웬만해서는 that을 사용을 합니다. that이라고 기억해 두시고 자, 이 친구는 목관대예요. 그럼 우리 저번에 1과와 2과에서 여러 번 봤었던 NSV 구조가 떠오르죠. 주어가 동사는 명사. 그치? 내가 아는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뭐에 대해서? About the country, of the country. 그 나라, 네덜란드에 대해서 내가 아는 모든 것은 was 였습니다. that 이하였어요. 자, 비동사 다음에 대시 나왔으니까 C 적어놨죠? 보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it is famous for. 자, 주어 it은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네덜란드 얘기하는 거죠. 네덜란드는 is famous for. 자, be famous for 하면은 뭐뭐로 유명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로 유명하다? windmills and tulips. 윈드밀이 뭐예요? 풍차가 되겠죠. 풍차. 풍차와 튤립으로 유명하다라는 것밖에 몰랐어요. But 그러나 as I cycled from place to place 여기저기를 자, cycle을 동사로 사용했습니다. 자전거로 다니다가 되겠죠. 내가 여기저기를 자전거로 다닐 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as는 뭐뭐 할 때 또는 뭐뭐 함에 따라 하면서라고 해석이 되겠죠.
내가 자전거를 타고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I experienced. 나는 경험했습니다. 자, NSV 구조 들어갑니다. 목관대 NSV 구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로 순서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주어 어디 있어요? I. 동사는요? hadn't expected. 그리고 명사는 many things. 됐죠? 자, 본문에서는 대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해석할게요. 내가 hadn't expected. 예상하지 못했던 many things. 많은 것들이 되겠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과거 완료가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지금 네덜란드에 여행을 갔었던 건 언제입니까? experienced 과거가 되겠죠. 그런데 그 과거 이렇게 적을게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자, 과거에 뭐 했냐면 일단 적어두고 과거에 뭐 했습니까? 경험했습니다. 그죠?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 과거라는 시점에 경험을 할 거라고 생각한 건 언제겠어요? 대과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expect를 쓴 겁니다. 내가 기대한 거는 더 이전이고요. 경험한 거는 과거니까. 경험한 것보다 기대한 게 먼저잖아요. 더 이전이잖아. 그런데 experience를 과거에 했으니까 대과거에는 had pp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가 아니라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And 그리고 I wanted to share some of them with you. 지금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그것들 중 일부를 want to share, 공유를 하고 싶다라고 하네요. 자, some of them, 이때 them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many things that I hadn't expected. 주인공이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with you, 지금 책을 읽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the Anne Frank house and the 요거 제대로 읽으려고 연습을 했었는데 까먹었습니다. Prinsengracht. 어디 적어놨는데 여기 있네. 왜 여기 적었지? Prinsengracht라고 합니다.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우니까. 자, 아무튼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 있는 프린센그라흐트에 있는 앤 프랭크 하우스입니다. 보겠습니다. My first stop. 내 첫 정류장은, 자, 스탑이라는 것이 정류장 또는 방문지, 들른 곳. 내가 처음 여행을 가면서 멈춘 곳이 되겠죠. 첫 목적지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내 첫 목적지는 was the Anne Frank house였는데, 자, 요게 어떤 집이었는지 동격의 컴마로 수식이 들어가고요. 아까 오른쪽에서 봤던 one of 구문이 들어갑니다. one of the buildings, s로 끝난다는 거 요거 포인트였었죠. 뭐였어요? 오래된 건물들 중에서 one, 하나가 되겠죠. 지금 여기서는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수일치는 생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래된 건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오래된 건물이 아니라 여기 정말 중요한 분사가 들어갔습니다. lined up. 자, line이라는 것이 줄 세우다가 되거든요. 건물 입장에서는 줄 세움을 당한 거니까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으므로 수동의 pp. 이게 한글로 해석하면 줄 세움을 당하다 하면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일단 말씀을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능동처럼 이렇게 썼습니다. 줄 세워짐을 당한 거죠. 건물들 입장에서는 줄 세움을 당한 거니까. 자, along, 뭐뭐를 따라서가 되겠죠. 프린센그라흐트는 캐너, 운하라고 합니다. 어디에 있는? in Amsterdam. 암스테르담에 운하가 있는데, 운하 뭔지 아시죠? 운하가 있는데 그 운하를 따라서 이렇게 운하 이름이 프린센그라흐트고 그 운하를 따라서 줄지어 서 있는 건물들이 여러 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앤 프랭크 하우스라고 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 since. 여기서 since는 때문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It was close to the hotel I was staying at. 내가 머무르던 호텔과 가까웠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말하는 주어 it은 바로 앤 프랭크 하우스가 되겠죠. 자, 그리고 목관대 구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the hotel, 얘가 지금 명사고요. I was staying at, 내가 머무르던, 이 부분이 지금 주어 동사에 해당하는 건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마지막에 있는 요 at입니다. 자, 자세하게 한번 분석할게요. 호텔과 I 사이에는 선행사가 호텔이기 때문에 위치 또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대시 생략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목관대가 생략될 수 있는 조건은 단독으로 존재할 때, 단독으로 존재한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전치사와 결합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굵은 표시 해놨는데 사실은 여기에 있는 at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본문에서는 which나 that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at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 대용 표현,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었던 that은 쓸 수가 없게 되고요. which만 살아나와서 앞에 at이 붙게 돼요. 그래서 아래 적은 것처럼 the hotel at which I was staying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거 정말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that은 전치사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목관대 구조 NSV이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는 명사라고 해석하면 돼요. 내가 was staying at 머무르고 있던 the hotel, 호텔이 되겠죠. 다음 I decided 그렇기 때문에 가까웠기 때문에 I decided to rent a bike. 뭐 차 타고 가지 않고 rent 빌리기로 decided 결정을 했답니다. 뭘 빌려요? a bike 자전거를. 자, 자전거를 왜 빌립니까? To go there. 그곳에 가기 위해서. 자, 그곳이 어디입니까? Anne Frank House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요거는 좀 짜잘하긴 한데 이런 것들이 가끔은 시험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있는 there 이게 의미하는 것이 어디예요? Anne Frank House죠. 하지만 이 there이라는 단어를 Anne Frank House로 적으면 틀립니다. 왜? there이라는 것은 부사고요. Anne Frank House는 명사입니다. 그러면은 그 Anne Frank House로 혹은 Anne Frank House에 라고 해석을 해줘야겠죠.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전치사이다. 자, 그리고 어디로 간다라고 할 때 어떤 전치사를 쓰죠? to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요 대열이라는 단어를 본문을 참고를 해서 바꿔 쓸 수 있는 말을 적어 넣으세요 라고 하면 to를 붙여서 to the Anne Frank House 요렇게 꼭 적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전치사 to를 빼면 의미는 맞지만 문법이 틀립니다. 다음 I enjoyed riding along the canal. 나는 그 캐널을 따라서 riding 자전거 타는 것을 즐겼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체크할게요. enjoy라고 하는 동사는 동명사, 즉 ing를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riding이라는 형태만 가능합니다. 다른 준동사의 형태가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The Anne Frank House is one of the most visited museums in the Netherlands. 자, 원오브 구문이 또 나왔죠. 이번에는 최상급을 집어넣었어요.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수일치는 상관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원오브 구문의 마지막이 복수명사로 끝난다는 거 요것만 더블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최상급이 들어갔는데 visited는 방문을 당한이죠. 이게 한글로 해석하면 굉장히 이상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방문된, 다르게 해석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이 되겠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뮤지엄, 박물관 one of 중에 하나. 오케이? 어디에서? In the Netherlands. 네덜란드에서. 다음 it. 이 Anne Frank House는 housed. 자, house를 동사로 쓰면요. 보관하다 또는 소장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이 목적어로 오면은 그 사람을 수용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것은 보관했습니다. The secret hiding place. 비밀 은신처를. 누구의? Anne Frank. Anne Frank가 뭐죠? 우리 혹시 안내의 일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에게는 안내로 알려진 이 Anne Frank의 은신처, 비밀 은신처를 보관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There was. 대열에다가 비동사를 붙이면 뭐뭐가 있었다가 되겠죠. 과거형이니까 있었다. 일반형은 있다. 자, 과거형이니까 뭐가 있었어요? An old bookcase. 오래된 책장이 있었습니다. bookcase는 책장입니다. 자, 그리고 건물에서 층수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전치사 on을 쓰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on the second floor. 두 번째 층, 2층이 되겠죠. 2층에 오래된 책장이 있었습니다. 다음 it. 그 2층에 있는 오래된 책장은 looked ordinary. 어때 보였어요? 평범해 보였습니다. 자, 일단 하나 볼게요. look이라고 하는 요 동사는 이형식 감각 동사입니다. 이형식 감각 동사이기 때문에 형용사를 보어로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ordinary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이건 이제 평범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범해 보였습니다. 오래된 책장은 평범해 보였습니다만 그러나 behind it, 그것의 뒤에는 was a secret space, 비밀 장소가 있었어요.
어떤 비밀 장소냐? where 장소를 설명하기 때문에 해석은 따로 안 들어갑니다. 자, 장소를 꾸며주는 관계부사 where 다음에는 완전한 절이 이끌어진다라는 거 보고 한번 해석 먼저 할게요. And Anne and her family hid for over 2 years during World War II. 거꾸로 해석할게요. 세계 2차 대전 동안에 for over 2 years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Anne and her family hid. Anne과 그녀의 가족이 hid 숨었던 이 되겠죠. 숨었던 그 비밀 장소가 behind it 그것 뒤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 뭐예요? The old bookcase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위에 보시면 장소 도치 구문 적용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무슨 뜻이냐? 자, 지금 파란색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파란색. 이렇게. 자,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입니다. 얘는 그럼 뭐예요? behind라는 전치사가 이끄는 장소 부사구입니다. 장소 전치사구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장소 부사구입니다. 자, 왜 이렇게 도치를 했느냐? 도치를 한 것에는 크게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주어의 길이 보세요. where이라는 장소 수식 관계부사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됩니다. A secret space where Anne and her family hid for over 2 years during World War II was behind it. 이렇게 되는데 주어가 너무 길다 보니까 이 문장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영어는 긴 표현을 뒤로 보내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도치 구문을 적용을 했다. 됐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세계 2차 세계대전 동안에라고 했을 때 이때 during 대신에 for을 쓰시면 안 됩니다. 해석으로는 둘 다 동안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지만 영어에서는 during과 for를 철저하게 구분을 합니다. 월드 워 2가 몇 년 동안 진행이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더라도 for를 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for는 언제 쓰냐? 이런 때 over 2 years 정확한 기간이 나왔을 때. 오케이? 표현에 따라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다음, the steep stairs and narrow passages gave me a better understanding of what life must have been like for them back then. 아우, 길다. 자, steep는 가파른 또는 경사진이고요. stairs는 계단이란 뜻입니다. 가파르고 경사진 계단, 그리고 narrow passages, 좁은, 자, passage는 통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좁은 통로는 gave, 나한테 주었어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사형식이고요. 나에게 a better understanding, 뭐뭐에 대한 이해를 더 주었습니다. 자, better understanding 또는 understanding, 이해라는 뜻이고요. of라는 전치사랑 같이 써서 뭐뭐에 대한 이해라는 뜻이 만들어집니다. 뭐에 대한 이해? what, 것에 대한 이해. 자, 여기서 what과 like가 표시가 되어 있죠. 요 두 녀석은 떨어져 있을 때 합쳐서 how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how, 어땠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겠죠. life, 삶이 must have been, 과거에 어땠는지. 자, 이 부분이 굉장히 까다로운 문법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must have been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조동사에다가 have pp를 붙이면은 그 조동사의 의미를 과거로 넘겨주면 돼요. 무슨 말이냐? 자, must가 해야 한다라는 의미 말고 추측의 의미가 있죠. 강한 추측. 뭐뭐임에 틀림없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자, 요걸 이제 과거로 해석하면 였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됩니다. 과거로 해석을 하는 조건은 무엇이냐면 조동사 다음에 have pp가 붙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랬음에 이게 좀 맞죠? 이게 한글로 해석하면 굉장히 이상해지는데 한글로 해석하면 굉장히 이상해집니다만 일단 해보자면 원래라면 이겁니다. Life must have been like what? 자, 모르기 때문에 what이라는 의문사를 쓴 거예요. 알겠죠? 모르기 때문에 what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원래 문장은 요거예요. 인생이 이랬을 것이다. 과거에 대한 추측입니다. 과거에 이랬으면 틀림없다. like 뭐 같았으면 틀림없다. what 모르는 거 이거 같았으면 틀림없다. 자, 이 what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여기다가 제가 명사를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Life must have been like 뭐라고 하지? misery라고 할게요. 자, misery는 이제 비참함이란 뜻입니다.
좀 이것도 한글로 해석하면 좀 이상하긴 해요. 인생이 must have been like 마치 뭐뭐 같았음에 틀림없다. 마치 뭐뭐 같았을 거다. 과거에 대한 추측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misery 완전 미저리였어. 비참했음에 틀림없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비참함이 뭔지 모르니까 여기서 그냥 명사를 대신하는 의문사 what을 집어넣었고요. 의문사를 쓰면 우리는 의문사를 제일 앞으로 도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처럼 what life must have been like for them back then. 그 당시에 그들에게 삶이 어땠을지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파른 계단과 좁아 터진 통로를 지나가면서 와 진짜 이거 숨어 지낸다고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삶이 이래 했겠구나라는 과거에 대한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must have been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양쪽에 what과 like라고 하는 의문사 이 친구들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what과 like를 합쳐서 how라고 하는 한 단어로 줄일 수도 있고요. 자, 아래쪽에 적어놓은 거 체크할게요. what blah blah like는 how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how life must have been for them back then 이런 문장으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쉽게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 like라고 하는 게 슉 넘어가서 what에다가 결합이 되면 how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After visiting the Anne Frank house, Anne Frank house에 방문한 후에가 되겠죠. 자, 지금 본문에서 after visiting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after를 전치사로 썼다. 우리 전치사 다음에는 반드시 뭘 써야 됩니까? 명사를 써야 되죠. 근데 그 자리에 내가 동사를 쓰고 싶으면은 뭘 넣습니까? ing를 붙여서 동명사로 표현을 합니다. 지금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경우예요. After visiting 이렇게 썼죠. 하지만 이것을 접속사로 볼 수도 있다. 접속사로 본다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뒤에를 봐야 돼요. I라는 주어 보이시죠? After I, 시제는 took, 과거형이죠. visited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fter I visited the Anne Frank house. 자, 그럼 이게 무슨 상관이냐? 지금 접속사로 쓴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만든 게 바로 after ing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접속사를 이용을 해서 분사구문을 만들 때 접속사의 생략은 선택적이죠. 주어인 I 뒤에랑 똑같으니까 생략하고요. visited 과거형이죠. took도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visit를 ing로 붙여서 visiting 그러면은 after visiting이 되겠죠.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after를 전치사로 보아도 설명이 가능하고요. 접속사로 보아도 무리 없이 설명이 가능합니다. 내용이 똑같으니까. 자, 내가 앤프랭크하우스를 방문한 후에 I took a canal cruise. 나는 운하 크루즈를 탔어요. On the Prinsengracht. 프린센그라우트에서. The canal houses I saw along the way. 내가 길을 따라가면서 본 운하 집들은 had mostly been built during the Dutch Golden Age, which gives them great historical value. 어따 문장 어렵다. 이런 문장들이 이제 서술형 문제로 나옵니다. 자, 하나씩 구조를 뜯어보도록 하자. NSV 구조가 나올 때는 보라색 밑줄을 칩니다. 제가 뭐랄까 그 규칙 한 개를 만들었어요. 보라색 밑줄. 자, NSV고요. 또 역시 주어가 동사는 명사라고 해석을 하면 내가 길을 따라 본이 되겠죠. 내가 길을 따라 본 운하 집들, 운하를 따라서 줄지어서 있는 집들이 되겠습니다. 자, that과 위치가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that 또는 위치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는 동사 보겠습니다. had mostly been built. 자, 내가 지금 본 거 I saw 언제예요? 과거형이죠. 그런데 내가 운하를 따라 늘어서 있는 집들을 본 거랑 그 집이 지어진 거랑 당연하게도 뭐가 더 먼저겠어요? 집이 지어진 게 훨씬 더 과거겠죠. 그런데 내가 본 것을 과거로 표현을 했다면 집이 지어진 거는 훨씬 더 이전이기 때문에 대과거를 써야 되고요. 얘네들은 다른 것을 지은 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니까 수동태까지 붙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완료 수동태, 내가 본 것보다 더 과거, 집은 지어지는 거니까 수동태. 그래서 had been built, had been pp라는 형태가 사용이 된 겁니다. 중간에 mostly라는 부사가 들어갔고요. 대부분 지어진 것입니다. 언제? During the Dutch Golden Age. 네덜란드 황금기 동안에. 자, 네덜란드의 황금기를 컴마 위치, 우리가 지금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 걸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요, 이렇게 전환하는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선행사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자, 지금 선행사는 무엇이냐면 앞에 있는 Dutch Golden Age가 되겠죠.
이 네덜란드 황금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네덜란드 황금기를 한 대명사로 바꾸면 it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which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접속사와 대명사를 합해 놓은 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접속사는 웬만하면은 이 and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대명사는 선행사에 따라서 바뀝니다. they가 될 수도 있고요. 격에 따라서도 바뀝니다. 주어면은 주격이라서 it, 목적어면은 목적격이라서 목적격도 it이긴 하네요. 아무튼 위치가 달라져요. 여기서는 바로 뒤에 보시면 여러분 gives라는 동사가 나왔죠. 그럼 여기서 위치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주격 it으로 쓴 겁니다. 자, 아무튼 and it 그리고 그것은 gives them 그들에게 줍니다. 그들이 누군데요? 위에 있는 the canal houses I saw along the way가 되겠죠. canal houses에게 뭘 줍니까? Great historical value 아주 큰 역사적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 사형식 문장을 삼형식으로 전환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직접 목적어를 먼저 써주시고 간접 목적어를 뒤에다가 쓴 다음에 사이에다가 무엇을 넣는다? 전치사 하나를 집어넣는다. 그때 전치사는 동사가 결정하는데 give와 어울리는 전치사는 to입니다. 그래서 gives great historical value to them 이런 식으로 삼형식으로 전환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목표는 반고흐 뮤지엄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생각보다 설명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위에 있는 두 줄 여기만 하고 첫 번째 강의는 끝을 내도록 할게요. 자, taking the cruise, 크루즈를 타는 것은 어떤 교통수단을 탈 때 take를 쓰죠. take a taxi, take a bus라고 하니까 동명사 주어로 사용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수로 취급해서 was가 나왔습니다. 주어로 사용되는 동명사는 투부정사로도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to take라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크루즈를 타는 것은 was a great way, 아주 좋은 방식이었어요. 뭐 하는? to see, 보는 방식이 되겠죠. 뭘 봐요? the city, 도시를 from, 뭐로부터? different angles, 다른 각도로 도시를 볼 수 있는. 자, way 다음에 나오는 to는요 99.9999%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여러분. 저 믿으셔도 괜찮아요. way 다음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99.999999%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0.0001은 놔둬야 돼요. 100%라는 건 없으니까. 아무튼 믿으셔도 됩니다. way 다음에 to는 무조건 형용사예요. 자, 뭐 하는 방식? 도시를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아주 great way, 훌륭한 방식입니다. 다음, the gentle touch of the wind. 자, gentle touch 하면은 온화한 터치가 되겠죠. 약간 어루만지는 듯한 그런 바람이 어루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은 made, 만들었어요. 무엇을? the experience, 그 경험. 운하를 타고 이동을 하는 그런 경험을 어떻게 만들었다? pleasant, 기분 좋게 만들었다. 근데 얼만큼 기분 좋게? more, 더 기분 좋게. 그냥 더? 아니, 훨씬 더. 자, 여기 나와 있는 even은 비교급 강조부사입니다. 애초에 형용사 pleasant를 썼어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그런데 더 기분 좋게라는 more, 비교급을 썼고요. 그것을 또 더 훨씬 더 기분 좋게 라는 even까지 썼습니다. 자, 여기 하나 적겠습니다. 비교급 강조부사. 자, 이름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어요.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부사고요. 해석은 전부 다 훨씬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외우세요. even, much, still, far, a lot. 요 다섯 녀석이 비교급 강조 부사의 멤버입니다. 뭐 간혹 가다가 뭐 by far 이런 거를 추가하는 데가 있기는 한데 그냥 일단 여러분들은 far만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항상 문제로 나오는 게 솔직히 별로 헷갈리진 않는데 문제로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어. 오히려 이제 너무 클리셰처럼 돼가지고 very를 문제로 안 낼 수도 있어요. 자, very라고 하는 이 친구가 단골로 등장을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부사는 맞지만요. 부사는 맞지만 비교급을 강조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very라고 하는 친구는. 그래서 보기에 만약에 very가 나온다면 얘는 빼주시면 됩니다. 이 다섯 녀석만 외우세요. even, much, still, far, a lot.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파트 1은 끝내고 그다음 파트 2에서 반고흐 뮤지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